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봉사단 2022년 9월 대구 경북 봉사단 지부 창립 58주년 기념 원래회 사회를 맡은 서병순 단우입니다. 코로나19로 밴드 어플 생중계를 병행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원래회는 밴드 시청은 출석을 인정하지 아니됨을 알려드리며 참여해 주신 단우 회원 시민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원래를 거수례로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거수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컴퓨터 문제로 잠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약법을 낭독하겠습니다. 흥사단 약법. 오랜 전통을 가진 우리 민족이 발전적인 민주사회를 이룩하려면 먼저 국민 각자가 올바른 정신적 자세와 왕성한
부흥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정신적 자세는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 사회 모든 분야의 여건의 변화에 영향을 받으나 사람은 또한 환경을 개선 창조하는 원동력을 가졌다. 그러므로 민족을 부흥시키려면 참되고 진취적이며 협동적이고 용기 있는 일꾼들이 민족적 사명감을 가지고 실천 봉사하여야 하며 이런 일꾼의 양성을 위한 의식적이요 계속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도산 안청호 선생이 주창한 구국 이념으로서 민족을 살리는 참된 길임을 확신하는 우리는 자신의 사회적 직무와 위치에 구애됨이 없이 흥사단 운동에 평생을 바치기로 이에 동맹한다. 목적, 우리 단의 목적은 무실력행으로 생명을 삼는 충이남녀를 단합하여 정의를 돈수하며 덕, 체, 지, 삼육을 동맹수련하여 건전한 인격을 지으며 신성한 단체를 이루어 우리 민족 전도 변형의 기초를 수립함에 있다. 5대 공약. 단우는 일상생활의 규범으로 다음과 같은 약속을 정하고 항상 실천한다. 하나, 무실, 역행, 충의, 용감의 정신으로 자아를 혁신하자. 둘, 단우를 사랑하고 신의를 지키며 서로 돕자. 셋, 우리 단의 운동에 한마음으로 참여하자. 넷, 맡은 책임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완수하자. 다섯, 공익을 우선하여 생활하며 민주 시민으로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봉사하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김정은 단우께서 도산의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도산의 말씀, 동지 제위여, 우리 앞에는 순경보다 역경이 많습니다. 쉬운 것보다 순한 것보다 어렵고 급한 것이 많습니다. 대한민족을 건지려고 큰 뜻을 세운 우리는 이것저것에 방황하지 말고 오직 우리의 자각으로 세운 주의를 끝까지 붙들고 나갈 것뿐이외다. 다시 부탁하노니 여러분 동지는 부지런히 배워서 각각 자기의 인격을 견실케 합시다. 서로서로 사랑하고 동정하여 단결력을 더욱 견고케 합시다. 한 분이라도 개인을 본의하지 말고 모든 것을 오직 우리 흥사단을 본의로 합시다. 배우는 것도 흥사단을 위하여, 돈을 버는 것도 흥사단을 위하여 합시다. 이때는 특별히 희생적 정신을 요구하는 때이에다. 이리하여 우리 흥사단을 본의로 하지 말고 우리의 국가와 민족을 본의로 합시다. 우리 흥사단의 동지를 모집하여 당원의 수를 심각케 하는 것도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흥사단의 경제를 부추시게 하는 것도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흥사단의 사업이 발전하는 것도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흥사단의 세력을 확대함을 요구함도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즉 흥사단은 무엇을 하든지 온전히 국가와 민족을 중심으로 하여 희생적 인물이 적합한 단계로서 국가와 민족을 향하여 희생합시다. 1921년 상해 인정 시절 도산의 선비 동지 제위의 방전. (3분) 스피치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청소년단체 협의회장 표창장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김상경 대표께서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수상자는 노진화 단우, 허열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 학생입니다.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십시오. 표창장 대구 경북 흥사단 노진화. 귀 지도자는 평소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위해 노력하는 청소년 지도자의 본분에 충실함은 물론 사단법인 대구 경북 흥사단 학교 아카데미 육성회에서 활동이 타의 모범이 되었으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2년 6월 1일 대구광역시 청소년단체 협의회 회장 조병길.
소감 한 말씀 해 주시죠. 예, 많이 쑥스럽긴 하네요. 예, 그림이 좀 그렇습니다. 예, 근데 뭐 이게 뭐 개인적으로 주는 상이 아니고 또 뭐 조건에 맞아서 주는 상이어서 좀 조금 부족하지만 기쁘게 받겠습니다. 예, 제가 청소년들하고 좀 꽤 오랫동안 함께 했는데, 이제 흥사단을 통해서 청소년들을 만난 건 뭐 처음에 참사랑 멘토링 시작할 때 그때 조금 처음에 참여했었고, 그리고 이제 학교 아카데미를 통해서 뭐 청도 금천고, 효성여고, 경북기계공고, 또 읍내정보통신학교 이런 활동을 통해서 좀 오랫동안 해온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학교 아카데미 통해서 그 흥사단과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좀 더 많이 알게 하려고 좀 노력했던 것이 저한테는 좀 의미 있고 뜻깊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또 나이가 많고 학교에 얼마나 더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가는 동안에는 또 열심히 도산 선생님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민고등학교 허열 학생은 고3 학업관계로 참석을 하지 못하여 따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는 학교 아카데미에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표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지난 13일이 대구 경북 흥사단의 씨앗이 뿌려진 지 58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오늘 금요일 날 58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선배 단원님들에게 감사 인사드립니다. 선배님 고맙습니다. 우리 64년도에 활동하신 우리 박병전 선배 단원님은 고등학생 아카데미 첫 회장을 맡으셔서 크게 봉사를 해주셨고, 그리고 뒤에 앉아 계신 우리 오영윤 선배 단원님은 박병전 단원님과 같이 이제 활동을 했습니다. 그 한 해 밑으로 우리 김영태 단원님, 그리고 이창기 단원님, 이동진 단원님, 그리고 윤장근 단원님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서 첫 씨앗 뿌린 것을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북돋아 주신 그런 선배님인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김수동 단원님께서 69년도 이래 활동하신 선배 김수동 선배님, 그리고 70년대 들어와서 활동하신 우리 서정춘 그 단원님, 그리고 전영철 단원님, 그리고 우리 최연복 단원님 이렇게 오늘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50년 넘게 이렇게 흥사단을 위해서, 후배들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시간과 정열과 그리고 재정까지 아낌없이 이렇게 바쳐주신 선배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후배 단원들도 이제 뭐 지난달 6월 달에 입단한 우리 예비 단원도 있고, 오늘 이 자리에는 또 아직 입단은 안 했지만은 시민의 입장에서 이렇게 와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앞으로 60주년, 70주년 될 때 또 다른 분들이 또 인사를 하면서 우리 선배 단원들에 대해서 또 감사의 마음을 표할 때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58주년을 맞이해서 어쨌든 이렇게 저희들 흥사단 자체 회관을 가질 수 있고, 저희들이 전세, 월세 이렇게 이사를 다니지 않도록 해주신 우리 선배 단원님들에게 진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단소 회관을 마련하고부터 대구 지역사회에 이렇게 좀 더 넓은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누가 돈을 맡기더라도 행사를 맡기더라도 저 단체가 어떤 재정이 있는지 어떤 회원이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어떤 큰 임무를 맡길 수 있는데 저희들이 단소를 마련하고 나서부터 그러한 큰 임무들이 저희들에게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일시 청소년 쉼터를 수탁할 때만 해도 저희들 대구시의 그 청소년들 활동을 해야 되느냐 또 왜 해야 되느냐 이런저런 고민을 겪으면서 저희들이 큰 결단을 내려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좀 더 보살펴 주지 않으면은 누가 보살펴 주겠느냐 해서 저희들 수탁을 한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수성구 청소년 문화의 집 그리고 동구 청소년 문화의 집을 저희들 수탁하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초등학생부터 중학생, 고등학생들에게도 저희들 흥사단의 이념 그리고 도산 한창호 선생님의 면모를 저희들이 마음껏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지금 나오는 단어들이 선배 단원님들의 그 역량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들 58주년을 맞았습니다만 오늘은 간소히 하고 59주년은 60주년 행사를 위해서 조금 한번 힘을 한번 내보고 60주년은 저희들 대구 경북 흥사단을 거쳐나간 동문들 그리고 우리 또 자주 못 나오시는 분들을 같이 모셔서 큰 행사로 10년 매듭을 했으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준비를 좀 해서 60주년 행사는 저희들 밖에서 흥사단 안이 아니고 바깥에서 저희들 좀 더 성대하게 이렇게 찾아올 수 있도록 그런 행사를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난 8월달, 7월달이 대구 경북 흥사단 활동 중에서 조금 특이한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동구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동구 주민들하고 이렇게 해피투게더라는 큰 행사를 한번 치렀고요. 8월달에는 아마 우리 흥사단 전국 전체에서 원래를 볼링장에서 이렇게 1부는 우리 단소에서 하고 2부를 볼링장 가서 한 것도 유래를 찾기 힘든 활동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달 저희들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볼링장에 가서 우리 40명 우리 단원님들 회원들이 모여서 직접 볼링 치면서 이상하게 볼링 공이 그냥 굴렸는데도 볼링 공이 막 10개가 한 목에 막 넘어지더라고요. 이상한 경우를 참 많이 봤습니다. 잘 쳐가지고 이렇게 스트라이크 일어나는 거는 우리 서정춘 단원님이 보니까 선수급이어서 자기 실력을 발휘했고 우리 김민 단원님 앞에 있습니다만은 두 손으로 이렇게 공을 쭉 굴렸는데도 핀이 이상하게 그냥 막 10개가 막 쓰러지더라고요. 그래가 이제 스트라이크도 나오고 그래서 하이파이브도 그날 엄청 외쳤고 스트레스도 풀고 우리 젊은 단원들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에도 또 그런 시간이 기회가 주어진다라면은 우리 선배 단원들 모시고 좀 더 재미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이순석 단원님이 지난달에 에티오피아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지난 7월달 우리 산행을 청도 문사 그 계곡 3개 계곡에서 했는데 그때 이제 못 나온다고 얘기를 하셔서 그러면 우리 흥사단 대구 경북 흥사단에서도 뭔가 이렇게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도우면 좋겠다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만은 우리 이순석 단원님이 원래 처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가서 한번 여러 가지 사정을 현장 파악을 하고 다음 갈 기회가 있으면은 우리 흥사단 이름으로 대구 경북 흥사단 이름으로 이렇게 아프리카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아프리카 갔다 온 얘기를 에티오피아 갔다 온 얘기를 특별히 우리 58주년 특별 강연으로 특강으로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이성단이 조금 부담스럽겠지만은 승낙을 해줘서 저희들 이따 듣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끝나가지만은 겨울 독감하고 또 같이 겹치는 것 같습니다. 건강 주의하시고 저희들 10월 달에는 광주 단대회가 있습니다. 같이 시간 내어서
광주에 가서 전국 단원들을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는 대구에서 전국 합동 와이카 산행이 비설산에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모든 단원님들이 같이 가서 비설산에서 전국 단원님들을 맞이하고 같이 즐거운 하루 산행이 되도록 여러분들 미리 스케줄을 조정을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창단 우리 대구 경북행사단 창립한 지 58주년 축하하고 저희들 오늘 특별하게 케이크 준비도 안 했지만은 마음으로 서로 이렇게 축하의 마음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깜짝 소식으로요, 58주년 대구 경북행사단 축하해 주려고 본부에서 오늘 기쁜 소식이 하나 왔습니다. 10월 단대회에, 광주에서 열린 단대회에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아마 여성가족부 장관상이 대구 경북 지부의 단우에게 이렇게 주겠다라는 소식이 오늘 받았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우리 장윤자 단원님 잠깐 일어서서 그래도 뭐 얼굴 일단 한번 비춰주시죠. 장윤자 단원님이 여성가족부 장관을 받는다고 오늘 연락받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서울지부에 활동하는 조성도 단원님 오셨는데 간단히 박수만 한번 치고 나중에 우리 따로 인사 말씀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또 10월달 저희들 건강한 모습으로 단소에서 또 서로의 삶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어서 예비단우 입단식이 있겠습니다. 입단식 주례는 김상경 대표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마이크를 김상경 대표님께 넘기겠습니다. 제가 오늘 인사말이 조금 길었는 게 우리 중간에 오는 차가 막혀가지고 이수경 단원님 그리고 장명희 단원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 그래서 조금 장황하게 제가 인사를 했음을 양해해 주십시오. 잠깐 입단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임원회에서 두 분 입단 심사를 하고 임원회 의결로 입단을 승인을 했습니다. 예비단원 입단은 각 지부의 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은 그날로부터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오늘 두 분 입단식을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소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수경 단원님. 이수경 단원님은 빙그레 여성회를 나오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주셨고 이기의 통상 단원님이 추천을 해줬습니다. 지금 그 달서구에 사시면서 인테리어업을 하고 계시고 빙그레 여성의 웃음교실에서 여러 가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명희 단원님은 외식 산업을 지금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 전래봉사, 웃음봉사, 그리고 미술 동아리 이런 쪽에서 활동을 해 주십니다. 우리 이기의 단원님이 또 추천을 같이 해 주셨습니다. 이 두 분에 대해서 입단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돌아서십시오. 예, 오늘 입단하는 두 우리 장명희 단원님, 이수경 단원님은 흥사단을 안 지는 꽤 오래되었습니다. 빙그레 여성회를 통하고 그 웃음교실을 통해서 쭉 지켜보면서 입단을 결심하게 된 것 같습니다. 환영하고 앞으로 또 많은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반대와 기러기 배지를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예, 이기의 단원님, 김정희 단원님 좀 나오셔서 도와주십시오.
기다려. 박수 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돌아서 주십시오. 예, 돌아서 주십시오. 예, 오늘 입단한 두 예비단원에게 축하의 말과 당부의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릴게요. 예, 우리 회장을 맡아서 수고해 주신 우리 박병전 선배 단원님께서 후배 단원을 위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뒤에 있는 우리 최현복 단원님 축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함께 열심히 우리 단으로서의 활동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입단하는 두 분의 간단한 소감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늦게 와서 예, 조금 진행을 뒤로 미루고 하셨다는데 먼저 좀 양해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참 영광스러운 행사단 입단하기가 아무나 되지도 않지만 가는 길이 험하구나. 차가 저의 발길을 묶었어요. 너무나 먼 길, 제일 복잡한 길로 들어오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처음 입단식이 이렇게 험난했습니다. 그 사죄로 모든 행사에 열심히 참여할 것이며 아까 선배님들 말씀하셨듯이 빠지지 않고 작은 힘이나마 보태서 이 행사단에 들어온 걸 제가 스스로 보람을 느끼면서 또 단의 보탬이 되는 회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족한 점이 많지만은 많이 이끌어 주시고 많이 해주시고 뭐지 이제 잘 모르니까 우리 항상 이끌어 주시면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단우가 된 것을 제 스스로 너무 영광스러워요. 지금 영광스럽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기혜쌤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너무 추천해 준 게 너무 고마워요. 지금 아무쪼록 부지런히 제가 활동해 보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도록 이쁘게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까 꽃을 이렇게 못 전해드렸습니다. 꽃 전달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같이 일어나서 입단과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무시력의 깃발
박수 쳐주시고 이상으로 입단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단어주제 특강 시간입니다. 주식회사 LK 경영연구원 대표이신 이순석 단우께서 7월 30일부터 8월 14일까지 에티오피아 해외 봉사활동을 다녀오셨습니다. 이에 에티오피아의 이해와 해외 봉사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단어주제 특강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LK 경영연구원에서 연구원을 경영하고 있는 이순석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강의를 하러 왔는데, 강의 제목이 에티오피아와 해외 봉사활동의 필요성인데요. 우리 박병진 초대 회장님 비롯하여 우리 김상경 대표님하고 고명하신 분 앞에 강의를 하는 게 사실은 좀, 제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럽고 이런 강의를 해야 되냐 싶어요. 왜냐, 제가 뭐 아직 예비도 안 오고 그 다음에 참 재주도 없는데 이렇게 섰는 자체가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지만 또 강의하러 왔으니까 한번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강의를 하려니까 제가 이제 1년에 코로나 이전에는 한 200번 이상 강의를 했어요. 코로나 끝나고 이제 작년에는 한 150번 했는데 올해는 모르겠습니다. 한 150번을 넘은 것 같은데, 이렇게 있잖아요. 강의 연령층이 다양한 강의가 제가 있나 한번 따져봤어요. 여기 말고 딱 한 군데가 있더라고요. 교도소. 아니, 학원에 가면 대구교도소가 있잖아요. 거기 가면은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15일, 30일 출소 예정자들, 그분들은 이제 취업 강의를 해요. 그러면 1년부터 10년까지는 창업 강의를 해요. 11년부터 무기수까지는 뭘 하겠습니까?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분들한테 행복한 인생에 대해서 강의를 해요. 교도소 안에서 행복해야 되거든요. 근데 강의를 들어보면은 젊은이부터 나이 드신 분까지 쭉 있더라고요. 그래, 그 강의 빼고는 이렇게 연령층을 다양한 분들은 제가 처음 만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고등학생이면 이 삶의 목표 설정과 달성 방법, 대학생이면 예를 들면 취업 전략, 이렇게 해가지고 각 층이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분들하고 강의를 하려니까 능력도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강의를 하도록 하고요. 제가 강의를 할 주제가 에티오피아 해외 봉사활동 필요성인데, 혹시 이 중에 궁금한 내용이 있습니까? 일단은 LK 경영연구원이 우리 강산이 몇 년마다 한 번씩 변합니까? 10년이잖아요, 그죠? 강산이 한 번도 넘기 변했어요. 연구원을 2011년 6월 달에 창업했거든요. 그래서 11년이 경과됐습니다. 그래서 강산이 한 번 변했는데, L이 있잖아요. 우리 리미트가 한계잖아요. 리미트. 그렇죠, 그죠? 앞에 UN, 붙이면 unlimited고, 뒤에 리미트에 LESS 붙이면 리미트 리스잖아요. 전부 다 뭐가 됩니까? 한계가 돼요? 무한이 돼요? 무한이 되죠. 그죠? 그래서 나이지는 지식, 무한지식 경영연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요, 저희들이 숫자를 잘 달아요. 그래서 관공서를 대상으로 성과 분석 잘합니다. 경제적 평가 잘하고,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잘하고. 근데 강산이 10년 변하면은 보고서를 잘 씁니까? 못 씁니까? 못 씁니다. 내가 세퇴하잖아요. 그 다음에 저희들 예전에는 석사 박사 직원분이 12분 됐는데 매출을 1억 이상 올리면은 나가서 창업해요. 더 좋은 데 가든가. 그러니까 좋은 사람은 자꾸 나가고, 저는 이제 머리는 쇠퇴해지고, 그러면은 수익 모델,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야 돼요? 안 바꿔야 돼요? 바꿔야죠. 그죠? 그래, 바꾸는 게요. 엑셀러레이터입니다. 엑셀러레이터는 들어봤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엑셀러레이터가 한국말로 하면 창업 기획자거든요. 만약에 우리 젊은 박인근 단원님하고 우리 성함이 김민 단원님이 예를 들면 창업을 하고 싶어요. 제가 그러면 창업 내용을 들어요. 창업 내용이 좋아요. 그러면 제가 두 분을 선발해요. 우리 연구원이 여기보다 작지만은 조금 크거든요. 그래서 초기 창업자를 선발해서 저희 연구원에서 보육을 시켜요. 보육을 시킨다는 말이 컴퓨터도 주고 책상도 주고 프린터도 주고 다 줘요. 그래서 창업 열심히 하래요. 그 다음에 이 보육을 시키다가 제가 또 창업 아이템을 진짜로 한번 시제품을 만들어 보거나 보자 하잖아요. 와서 이제 그게 좋으면 뭐합니까? 제가 투자를 해요. 그래서 창업자를 선발 보육 투자하는 게 엑셀러레이터예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창업하면은 3년 안에 망할 확률이 몇 프로입니까? 3년 안에 망할 확률이 80%예요. 그럼 5년 안에 망할 확률이 몇 프로입니까? 95%잖아요. 그러면 제가 5년 안에 망할 확률이 95%고 제가 돈을 건질 확률은 5%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제가 엑셀러레이터로 초기 창업자를 선발 보육 투자하는데 그러면 확률적으로 돈을 딸 확률은 5%고 잃을 확률은 95%인데 그 돈의 출처가 제 돈입니까? 나라 돈입니까? 100% 제 돈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이거 이 사람이 이거 맡겼다가 김민 대표님하고 박민근 대표님 맡겼다가 이분이 창업 실패했어요. 그러면 손해는 누가 봅니까? 제가 보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는데 추석 전에 이제 한 명 선발해서 1,000만 원 투자했고 올해부터는 최소한 3명 정도, 내년부터는 3명 이상 계속 투자할 생각이에요. 그게 뭐냐? 엑셀러레이터예요. 그래서 이제 초기 창업자를 선발 보육 투자하는 거를 비즈니스 모델로 삼았는데 LK경영연구원은 엑셀러레이터거든요. LK경영연구원이 아까 우리 사회자 말씀대로 주식회사잖아요. 주식회사는 뭐가 있습니까? 자본금이 있죠. 그래서 자본금의 50%를 초기 창업자에게 투자해야 돼요. 엑셀러레이터 주식회사 LK경영연구원은 40%는 중기 창업자에게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엑셀러레이터가 되면은 개인 투자 조합을 만들 수 있어요. 개인 투자 조합이 LK 위드 스타트업이에요. 적어도 자본금이 있겠죠. 자본금의 90%를 누구에게 투자해야 되냐? 초기 창업자에게 투자해야 돼요. 그러면 엑셀러레이터 주식회사 LK경영연구원도 90%, 자본금의 90%를 투자하고 LK 위드 스타트업도 90%를 투자해야 돼요. 투자해야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5% 확률과 95%의 잃을 확률 때문에 약간은 헷갈리지만은 하기는 해야 돼요. 그러면 거의 다 끝났죠. 혹시 이 중에 딴 거 뭐 궁금한 거 있습니까? 딴 거 궁금한 거. 근데 예를 들어서 예. 이론도 없습니다. 이제 보존해 주려면 제가 모태펀드를 해야 돼요. 모태펀드는 예를 들면 가을에 황사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정부에서 황사 모태펀드를 만들어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규모가 30억, 50억 정도 되거든요. 제가 10억을 내면은 나라에서 20억을 내요. 30억 가지고 투자를 해요. 계속 투자를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성공할 또 실패할 확률도 있는데 제가 쓸 수 있는 운영 자금이 2.5%예요. 2.5% 때문에 10억 투자하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여러분이 창업을 하면 자기 돈으로 하면 좋은데 자기 돈이었으면 지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지원을 받는 최소 단위가 엔젤 클럽하고 개인 투자 조합이 있어요. 거기서는 뭐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을 지원을 받고 그 다음 단계가 엑셀러레이터인데 엑셀러레이터는 기본적으로 1억에서 한 10억 정도 지원을 받아요. 그 다음 단계가 VC 벤처 캐피탈이거든요. 벤처 캐피탈은 기본적으로 100억에서 500억 정도 돼요. VC는 왜 그리 많이 투자하냐 하면은 그 사람들은 시장성을 보고 하는데 자기들이 투자회사는 2년이나 3년 안에 코스피에 상장을 하거나 코스닥에 등록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확실한 데 투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옛날에는 엑셀러레이터가 투자하면은 성공할 확률이 왜 있었냐 하면은요.
옛날에는 제가 만약에 1억을 투자하잖아요. 1억을 투자하면은 제가 속한 광역도 있죠. 거기서 매칭을 1억을 투자해요. 왜냐? 실패 확률이 너무 높으니까. 그 다음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매칭으로 2억을 투자해요. 그러면 1억이 몇 억으로 바뀌어요? 4억으로 바뀌죠. 근데 요새는 그런 게 조금 줄어들어가지고, 일단은요, 창업을 한다는 거는 자기 자본금에 비례하는데, 그래서 지원이 많을수록 성공하는 확률이 높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제 넘어갈까요? 혹시 궁금한 거? 아, 예. 그래가지고 에디오피아 그죠? 제가 뭐 하는 일은 적어놨는데 뭐 궁금할 거는 없는 것 같고요. 뭐 어디 가면은요, 맨 처음에 한 일이 뭐냐면은 보안각서 쓰는 거거든요. 보안각서 쓸 수 있는 게, 이거는 보안각서에 해당 없는 것만 쭉 적어봤어요. 뭐 대충 이런 거 합니다. 이런 거 하고, 자, 아프리카 에디오피아의 이해. 제가 아프리카를 가가지고요, 아까 우리 대표님이 이제 맨 처음에 제가 이제 대표님이 있는데 설명을 잘못 드려가지고 제가 아프리카를, 에디오피아를요, 올해만 처음 가고 총 3번을 갔습니다. 2013년도에 2번 갔어요. 그러고 원래 이제 갔는데, 제가 아프리카 가면은 제일 놀라는 게 뭐냐 하면은요, 여러분들 혹시나 아프리카 가보시면은 호텔에 가면 항상 세계 지도가 있어요. 세계 지도를 보면 아프리카가 중심에 있고, 우리나라는요, 저 오른쪽 끝에 있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프리카 땅이 그렇게 큰지를 몰랐어요. 한번 보세요. 중국 다 들어가죠. 인도 다 들어가죠. 미국 다 들어가죠. 동유럽 다 들어가죠. 독일하고 다 들어가도 남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지도 그리는 법이 4가지 있는데, 우리는 지도 그리는 법에 따라가지고 아프리카가 이렇게 작게 보여요. 아프리카 나라가 이렇게 큽니다. 그러니까 미국 들어가고, 중국 들어가고, 인도 들어가고, 동유럽 들어가고, 프랑스, 독일, 웬만한 나라 다 들어가도 땅이 남아요. 그래서 아프리카가 이렇게 크구나 하는 거를 알아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아프리카가 아시아 다음으로 세계에서 제일 큰 대륙이다 라는 걸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가 오면 제일 이제 우리가 좀 의아한 게, 우리는 아파트에 살면 애들을 보기가 어렵잖아요. 아프리카는 어디든지 가가지고요, 1분만 앉아있으면 주위에 누구밖에 없습니까? 애들밖에 없어요. 애들밖에. 왜 애들밖에 없느냐? 에디오피아가 그래도 아프리카에서 그 GDP가 5등 정도 돼요. 5등 정도 되는데 전기 보급률이 50% 정도가 안 되거든요. 밤 되면은 다 불이 꺼져요.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분이나 장가 간 분들은 손 잡고 있고, 장가 안 간 분들은요, 뭐 할 일이 없으니까 자고려면 애가 생기는데 길거리에 누구밖에 없어요. 애들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프리카 가가지고 우리 있잖아요, 잘리톨 껌 있잖아요, 그걸 한 통을 가져갔다. 2번 버스에서 내리면 다 소비돼요. 애들 하나씩 주면은 50개가 다 소비되고 없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가 하여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큰 나라다. 예, 이래 하시면 되고, 우리가 또 아프리카를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 동물의 왕국을 많이 봐가지고 이게 정글이 많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정글은 적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죠? 적도 외에는 없고, 그 다음에 우리 이런 거 가끔 보잖아요. 이런 거 보면 가끔 가다 보면 나무가 한 나무씩 있어요. 저도 궁금했거든요. 왜냐하면 저 나무가 왜 있을까? 저 나무가 왜냐하면 기계를 하거나 뭐 소를 쟁기를 끌거나 간에 이게 불편합니까? 안 불편합니까? 불편하죠. 그죠? 우리말로 하면 키 큰 아카시아 나무인데 저 나무를 왜 키우는가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아프리카는 우리나라보다가 비료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죠. 저게 있잖아요. 질소를 공급하는 영양소랍니다. 이게 질소를요, 배출하기 때문에 거름 때문에 이걸 죽이지를 못한대요. 예.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아프리카 가서 이 나무가 있으면은 저게 비료가 없어서 나무를 저게 못 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저보고 오래요. 경제자문관으로. 오는데 뭐 항공권 주고 얼마 준다 했는데 여기가 이제 콩고 같은 나라입니다. 그 나머지는 이게 없어요. 이 사하라 사막이 한
3분의 1 차지하잖아요. 여기는 풀 하나 없잖아. 그죠? 풀 하나 없고, 요게 적도 중간에 요거 있고, 여기는요, 우리하고 기후가 반대잖아요. 우리는 북반부고 남반부니까, 우리는 지금 여름이면은 저쪽에는요, 겨울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는 이런 건데, 실제로 제가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이래요. 아프리카 가면 기린을 바다 생각하잖아요. 기린의 기자도 모릅니다. 그죠? 사람하고는 별로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프리카 가면은 뭐 저기 동물의 왕국 이런 개념을 하는데, 그거는요 탄자니아하고 일부 국가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한테 물어요. 아니 한국 사람 이해가 안 된다. 이 동물의 왕국 가면은 우리 쭉 가면은 왜요? 이 여행하는 사람 많잖아요. 동물은 이래 해가지고. 근데 왜 한국 사람들은 여행을 안 오느냐? 그 미국이나 이런 데 가서 돈 쓰지 말고 거 오면은 황제 대접을 받는데 왜 안 오느냐고 물어요. 그래서 제가 답변했죠. 우리도 옛날에 못 살았는데 우리도 가가지고 여행을 하고 싶다. 근데 유럽이나 미국 가면 배워올 게 있는데 거기 가서는 배워올 게 없다. 우리가 동물하고 친하기 전에 더 배워야 될 게 많다. 그래서 아니 제가 정말로요. 제가 아프리카를 갔다 오니까 아프리카 공무원 오면은 저보고 강의를 좀 시켜요. 그래서 정신교육을 시키는데 그 사람들이 항상 물어요. 왜 아프리카 놀러 안 오냐? 우리는 유럽하고 미국 가서 더 배워야 된다. 근데 아니 그거 가서 배울 게 뭐 있냐고 우리가 지금.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생각한 이런 아프리카하고 실제하고는 많이 틀리다 하는 거다. 그죠? 그 다음에 아프리카 부유한 나라. 이거 아프리카 부유한 나라인데 우리가 한 3만 불 넘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일 많은 나라가 세이셸 군도고 이런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게 있잖아요. 그죠? 나라별 국가 GDP 순위요. 1등부터 7등까지 다 해도 우리나라만큼 안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국력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요. 아프리카 전체하고 우리하고 차이하면 우리가 별로 안 나요. 우리가 그렇게 국력이 셉니다. 왜냐? GDP가 세계 10위 안에 들잖아요. 아프리카 다 모으면 우리보다 요만큼 정도 아프리카가 조금 우리보다 커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주 잘 사는 나라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 제가 2013년도에 2번 가고 요번에 1번 갔는데 이제 전부 다 코이카라고 아시죠? 한국국제개발협력단. 코이카에서 저보고 가가지고 2013년도에는 저거를 지어주래요. 저거 뭐냐면 유지공장이 우리 참기름 공장하고 이런 거 있죠. 그 이제 그 사람들이 참기름은 원래 못 먹고 뭐 말레이시아나 이런 데 팜유를 가셔서 기름을 짜먹는데 문제는요 공장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명박 정부에서 저보고 가서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좀 하래요.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공장을 짓는 쪽으로 숫자를 제가 경제성 평가 담당이니까 숫자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연락이 왔네요. 정권이 바뀌었어요. 누구로 바뀌었습니까? 바뀌죠. 그러니까 이거를 말이야 꼭 지어주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 역량 강화가 우선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식용유 공장 지어주는 게 역량 강화로 바꿨죠. 그죠? 제가 뭐 힘이 있습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그때 잘못했어요. 잘못해가지고 그 나라에서는 뭐 난리가 났죠. 아니 대한민국 국회에서 통과 줬는데 왜 안 지어주느냐. 내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그때 너무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요번에 또 가래요. 그래가지고 안 가야 되는데 그때 잘못한 게 있어서 또 갔습니다. 요번에는 가니까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 대구에 매천 도매시장 혹시 가보셨어요? 가보셨습니까? 에티오피아는 그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도매시장을 짓는데 마스터 플랜을 짜래요. 그래서 제가 마스터 플랜 책임자예요. 책임자래 가지고 마스터 플랜 짜려고 또 가니까네 또 내전이 벌어져가지고 호텔에서 움직이지 말아요. 그래가지고 여튼 남쪽으로만 쭉 다니다가 왔어요. 쭉 다니다 왔는데 일단 제가 에티오피아를 여러분이 딱 내리면은요 일단 숨이 막힙니다. 숨이 막히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일단은 표고가요 2330m입니다. 내리면. 그러니까 제가 2013년도 갔을 때는 건강해가지고
머리띵하거나 뭐 아무 느낌이 없었는데 한 10년 정도 지나고 가니까 고산증이 생겨가지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프리카 가면은 요 지금 여기가 에티오피아잖아요, 그죠? 요 나라가 요거도 자기 나라였어요. 요거도 자기 나라였었는데 싸움해가지고 요걸 독립시켜 뺏겼어요. 그러니까 해안 국가가 갑자기 내륙 국가가 됐어요. 그래서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지부티라는 항구가 있는데 여기가 유일한 무역 항구예요. 무역 항구인데 지부티를 자기 걸로 만들려니까 지부티가 독립해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어떻게 됐냐? 내륙 국가가 됐어요. 내륙 국가가 됐고 11개 주가 있고 2개 시주가 있는데 인종은요 오로미아족하고 암하라족이 있고 대통령 이렇고 수도 아디스아바바 인구 780만이고 35만 이상 되는 것은 결코 많지가 않고요. 중요한 건 뭡니까? 78개 이상의 인종, 언어가 83개 있어요. 그 다음에 200여 개의 방언이 사용하는데 우리가 제일 그래도 중요한 거는요.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요. 우리 요 사하라 사막 있죠. 요 사하라 사막 이남에서 유일하게 자기 문자가 있어요. 아마리아라고 자기 문자가 있어요. 다른 나라는 문자가 전혀 없어요. 그럼 문자 없으면 누구 거 씁니까? 전부 다 영어 쓰죠. 나머지는요 불어 쓰고. 그러니까 내리받는 거는 영국의 식민지고 가로로 갖는 거는 다른 나라 식민지고 짬짬이 이제 벨기에나 이런 나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전부 다 영어 알면은 불어인데 유일하게 에티오피아만 자기 문자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최고의 긍지입니다. 왜냐?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자기 문자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세종대왕이죠. 왜 존경합니까? 한글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우리 박민근 단원님하고 김민 단원님은요. 영특해가지고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가면은요. 일주일만 있으면은요. 한마디라도 해요. 한마디라도 해. 근데 우리는 좌우모음 해가지고 몇 자입니까? 24자죠. 아니 이놈의 나라는요 131자인가 그래요. 제가 보기에 이게 뭐 아무리 해도요 제 머리로는 안 돼. 그리고 이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머리가 좋은지 131자를 섞어가지고요 문자를 만들어 사용하다니까요. 우리 세종대왕이 대한민국 만세가 24자밖에 안 되잖아요. 좌우모. 그래가지고 야, 이 나라 130개 넘는 문자를 왜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겠어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유일하게 사하라 이남에서 문자를 가진 나라다. 그래서 자부심이 제일 강해요. 그 다음에 인류의 조상 루시 있죠. 연나라에서 나왔어요. 루시가 연나라 나왔는데 박물관에 갔어요. 옛날에 공짜 도구만 요새는 돈도 받대요. 그것도 중국인데 배워가지고 내국인 외국인 차별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가지고 이제 루시 옆에서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불상사가 생겨가지고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루시 조상이고 그 다음에 뭐 한번 보면은요 아프리카의 자존심이다. 왜냐? 유일하게 문자가 있어요. 문자가 있어요. 아프리카 자존심이고 아프리카에서 3000년 이상 역사 보유기고 그 다음에 또요 우리가 마시는 커피 있죠. 커피 참깨 원산지가 어디입니까? 에티오피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잖아요. 만약에 참깨가 먹고 싶잖아요. 우리나라 참깨 못 먹으면 어디 참깨 먹어요? 중국 참깨 먹죠. 중국 참깨 못 먹으면 어디 참깨 먹어요? 인도 파키스탄 참깨 먹죠. 그 참깨 못 먹으면 어디 먹어요? 에티오피아 수단 참깨 먹어요. 그런데 제가 에티오피아에 가서 참깨 구경을 한 번도 못했어요. 왜냐? 이 나라 유일한 수출품이 참깨하고 커피예요. 그 커피는요 국영무역이라서 원래 바뀌었는데 여하튼 커피 가면은요 개인이 판매를 못해요. 유일한 소득원이 있어. 국가 수입을 해서 나라가 다 해요. 참깨는 더 엄격해요. 목숨 걸고 참깨 재배해요. 우리는요 농촌에 가보면 참깨 왜 심냐 하면 작년에 심어서 심어요. 작년에 참깨 심었기 때문에 콩 심잖아요. 작년에 심어서 심어요. 근데 그 나라는요 그거 없으면 나라가 망해요. 그 정도로 참깨가 중요하고 커피가 중요해요. 이 나라는 참깨 커피 없으면은요 거의요 나라 경제가 안 돌아가요. 그 정도로 중요하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일제가 몇 년입니까? 36년이죠. 이 나라는요
순간적으로 이탈리아인데 잡아먹힐 뻔했는데 식민지 경험이 없어요. 대단해요. 그래서 이 나라는요, 문자 있죠, 식민지 경험 없죠 해가지고 우리 UN 본부는 미국이 있죠. AU가 아프리카 연합이거든요. 본부가 어디에 있느냐? 에티오피아에 있어요. 에티오피아의 유일한 형님 국가. 사람들이 에티오피아 사람이 다 아프리카 사람 다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에티오피아 중심으로 움직여요. 왜냐? 문자 있죠. 식민지 경험 없죠. 딴 나라는 다 식민지 했잖아요. 그 다음에요, 웃기는 게 기독교, 세계 2번째 기독교 국가예요. 자생적으로 기독교가 만들어졌는데 대단해요. 왜냐? 인구가 1억 2천이에요. 그런데 지금은요, 이슬람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그 이슬람교가 왜 늘어나겠습니까? 우리 지금 경북대 있잖아요. 북문 근처하고 후문 근처에 이슬람 사원 들어선다고 난리거든요. 이슬람 사원 들어서면 제 생각에도요, 이슬람교가 확장을 억수로 할 것 같아요. 그 확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인간에게 있잖아요. 건강 말고 필요한 게 뭐 있습니까? 한 글자. 돈이죠, 그죠? 이슬람교는요, 남인데 돈을 빌려줄 때 이자는 안 받아요. 단지 조건이 뭐냐? 종교를 개종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 김정년 대표님이 갑자기요, 내가 아이디어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내가 강가에 펜션을 짓어 하면 돈을 벌 것 같아요. 강가에 펜션을 짓고, 강가에 펜션도 짓고 맛있잖아요. 아이디어는 있는데 뭐가 없어요. 돈이 없잖아. 그럼 어디에 가야 돼요? 이슬람교를 찾아가가지고 내가 기독교인데 개종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진짜냐 물어요. 그럼 진짜다 해. 그러면은 뭐 하고 싶냐요? 내 펜션지에서 장사하고 싶다 하면요, 돈 되죠. 이자 안 받아요. 그래서 아니 에티오피아에 가면은요, 이슬람교가 잡으려면 늘어요. 왜냐? 세계 최빈국이니까. 그래서 지금요, 이슬람교가 늘어나는데, 이슬람교가 왜 늘어나냐 하면은, 우리 이슬람교 사람들은 금식일이 있잖아요. 금식일 열심히 지키잖아요. 근데 돈 많은 사람은 지키고 싶어요? 안 지키고 싶어요? 안 지키고 싶죠, 그죠? 안 지키고 싶으니까,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런 부자들요, 금식일 기간이 다 어디 있어요? 에티오피아에 있어요. 에티오피아에 있고, 하여튼 에티오피아가 특이한데 그런 것도 있고, 여하튼 에티오피아가요 이렇게요 그렇고, 그 다음에 옛날에 이슬람교의 뭡니까 시조가 누굽니까? 무하메드입니까? 무하메드도 우리 예수님도 시련을 당했지만 무하메드도 시련을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당했죠, 그죠? 당했는데 제자들이 도망간 데가 어디냐? 에티오피아예요. 도망갔는데 그때 기독교 정교였었거든요. 얘들 놔두라 했어요. 얘들 놔두라 해가지고, 우리 이슬람교 하면은 사실은 그 사람들도 착해요, 안 착해요? 착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이슬람교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테러가 생각나죠, 그죠? 테러가 생각나잖아요. 근데 에티오피아는 한 번도 테러가 안 일어났어요. 이슬람교 교인이 그래 많아도. 왜냐? 무하메드가 여기는 놔두라 했어요. 그래서 아니 거짓말이 아니고, 제가 좌우명이 몇 가지 있는데요. 강의의 좌우명, 정직하게 살기도 바빠 거짓말 안 한다. 그 다음에 인생의 좌우명, 경제학을 이해하는 경영학적 사고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건 전부 다 통계나 사실에 근거예요. 그래서 에티오피아에는요, 종교 간 갈등이 심해도 절대로 아직까지요, 테러 한 번도 안 일어났어요. 왜냐? 아까 왜? 그 제자분들이 왔을 때 에티오피아에서 갈시를 안 했기 때문에 유언해요. 에티오피아는 건드리지 마라 했어요. 그렇다. 그래가지고 고도는 1500에서 2500이고, 뭐 여하튼 에티오피아 살기 좋아요. 남한에 11배고, 뭐 1인당 그렇고, 세계가 한 200개 나라 되면 193등이에요. 그죠? 가난하죠, 그죠? 농업 국가고. 또 보면은 뭐 죽으면 살기 힘들어요. 그 죽으면 살기 힘든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나라는 그래도 굶어 죽는 인구가 적어요. 왜 적냐 하면은, 우리는 뭐 두레나 개란 게 있잖아요. 거기는 푸드쉐어란 게 있어요. 끝까지 나눠 먹어요. 끝까지 푸드쉐어. 그래서 음식이 있으면 절대로요, 굶주린 여포를
내버려두지 않아요. 그래서 푸드쉐어를 해서 나눠 먹어요. 그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구는 1억 2천만 정도, 아프리카 2등이에요. 아프리카 2등.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내리지를 못해요. 내리는 순간 애들이 쫙 둘러싸요. 왜냐? 15세 이하가 40명. 평균 이거 수명 있잖아요. 68세. 그것도 꽤 사는 거고. 주소는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름이 있잖아요. 앞은 자기 이름, 가운데는 부친 이름, 제일 마지막은 조부 이름. 그래서 이름을 얘기하면은요, 3대를 다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고유의 달력이 있어가지고 우리하고 틀려요. 그 나라 신정, 우리로 말하면 1월 1일은 9월 11일이니까 그래요. 고유의 문자가 있고 고유의 달력이 있고 그 다음에 하여튼간에 특이해요. 특이해. 그죠? 교육제도 그 다음에 대학 있고 문민들 오는 학비는 무효. 그래 에티오피아 가면은요. 제가 에티오피아 가면은 제일 문제가 뭐냐면 식당에 가잖아요. 우리 생고기 먹잖아요. 그분들도 생고기 너무 좋아해요. 생고기 너무 좋아해요. 근데 우리는 있잖아요. 서로 친하더라도 네가 네 뭐락하지 찝어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 없잖아요. 우리가 뭐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그거는요. 어쨌거나 옆에 넣어주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있잖아요. 가잖아요. 우리 가면은요. 물어요. 차이나 해요. 차이나 들러. 꼬리야 하면은요. 채우락 해요. 채우락 하면서 뭐합니까? 비벼가지고 입에 넣어줘요. 이야, 그래가지고 이거 있죠. 생고기, 트레시가 이거요. 우리로 말하면은 우리는 시민농장 이런 데 가면 옛날 공장을 만들어서 카페 만들었잖아요. 그건 전부 다 생고기예요. 그래가지고 부담스러워. 생고기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인젤라라 해가지고 옛날에 볶아가지고 먹는 건데요. 그런 거 유명합니다. 자고로 저는 어디든지 가면은 현지화가 돼가지고 저런 거 잘 먹습니다.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는요, 아까 말씀드렸지 커피의 원조거든요. 그래가지고 길거리 가면은요, 전부 다 뭐가 있습니까? 요거 파는 사람이 다 있어요. 요거 파는 사람이 있는데, 요거 이름을 분나라 그래요. 분나. 한국 돈으로 하면은 한 150원, 200원 정도 해요. 한국 돈으로. 150원, 200원. 근데요, 되게 어떻게 됩니까? 진해요. 아프리카 커피 중에 에티오피아 커피는 너무 진해가지고요. 막 설탕을요, 2개, 3개 넣어야 돼요. 그 정도로 진해요. 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아프리카는 농업이요. 주산업이겠죠. 그죠? 주산업인데, 우리 아프리카 농업, 에티오피아는 80%가 농업인이고, 축산물은요, 아프리카에서 1등이에요. 제일 많아요. 제일 많은데, 도로에 가면 이런 거 많고, 목재는요, 산에 가면 나무가 거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불 떼고 집 짓는다고.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뭐 했습니까? 하전민 다 내려오고, 내무부로 소식돼가지고, 그래 했죠. 그죠?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대요. 여기 가보면, 산에 가보면 전부 다 뭐밖에 없습니까? 허벌판이에요. 그죠? 나무를 집 짓는 데 하고, 불 떼는 데 다 해가지고 있고. 하여튼, 그런 식이고. 그 다음에, 지금 에티오피아에 가면 우리가 이해를 못 하는 게요. 저렇게 땅도 푸르고 좋은데 왜 못 살까 생각해요. 근데 그 애들은 건기하고 우기가 있는데 우기 때는요, 물을 가두지를 못하니까 건기 때는요, 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최고로 문제가 뭐냐, 물 부족 국가예요. 어딘지 가면은 물 들어 다니요. 물 들어 다니고 도로마다 가면은 뭐 팝니까? 요거 숯. 왜냐하면은 숯으로 밥 먹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물이 없고 나무로 숯 만들고,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에 고속도로가 2개가 생겼거든요. 2개가 생겼는데 한 개는 대우건설에서 만들었고 한 개는 중국의 회사가 만들었어요. 그러면 차이가 심할까요? 안 심할까요? 심해요. 한국 대우건설에서 만든 도로는요, 고속도로 같아요. 성장함도 좋고 아주 좋아요. 중국 도로는요, 이게 고속도로인지 뭔지 약간 헷갈려요. 그 정도로 한국하고 중국하고 기술 격차가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 하면요, 최고라 해요. 왜냐, 너희들은 기술도 잘 만들고 도울 줄도 알고 너는 의리 있대요. 근데 중국은 빼먹기만 하지 더 주는 게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고속도로에 가면은 오토바이도 못 다니고 아무것도 못 다니잖아요. 여기는 개념적으로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짐승이 어디서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짐승도 가끔 있고 사람은요 자주 보여요. 사람은 자주 보여. 그래가지고 요거는 공항 입구거든요. 에디오피아 공항. 공항 입구인데 옛날에는요 전부 다 중고차만 나라빠졌었는데 지금은요 중고차도 새 차하고 세금을 같이 매겨가지고 지금은요 그저 새 차도 많아졌더라고요. 10년 전과 대비해서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졌는데 그러니까 새 차도 많고 그런데 이제 문제가요. 만약에 똑똑한 한국인이 에디오피아 가잖아요. 그러면은 무슨 태클을 하냐? 차 태클을 해요. 차 태클. 차를 사가지고 가면은 팔면은 샀는 데보다가 1.5배, 2배는 비싸겠죠. 왜냐? 차 하나 수입하는 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은요 현대에서 현대 마라톤이라 해가지고 에디오피아만 마라톤 잘하는 거잖아요. 마라톤 선수 중에 상금 제일 많이 받은 사람하고 합작을 해서 차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렇다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에디오피아에 여러분이 혹시나 가실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갔다 오시면은 지금은 비행기 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300만 원 들어요. 왕복 300만 원인데 한 번도 안 쉬어요. 논스톱으로 가는데 14시간 들어요. 근데 만약에 피곤하시잖아요. 피곤하시면 뭐 하면 돼요? 비즈니스석 있잖아요. 그쪽으로 옮기면 돼요. 그거는 1.8배 정도 들어요. 그래서 그래 가고 올 때는 또 역풍이잖아요. 1시간 정도 당겨져요. 당겨져서 하시고 그러면 평상시에는 300만 원, 그 다음에 그거 하면은 한 550만 원 들고 여러분이 또 저는 무교인데 기독교에 다니시는 분은요 명성교회에 가시면 서울에 내 명성교회하고 좀 친하면은요 에디오피아에 제일 유명한 교회가 명성교회거든요. 그래 거기 직원이다 안 그러면 교원이다 가면은요 대폭 할인돼요. 한 50% 할인돼요. 그래서 기독교인은요 비행기가 싸요. 그래서 에디오피아에 딱 가면은요 야, 이 나라는 이게 없네 하는 게 세 가지가 없어요. 첫 번째는 뭐가 없느냐? 담배 피우는 사람이 없어요. 아디스 아바바에 800만 명이나 사는데 제가 하루에 도로를 아무리 다녀도 담배 피우는 사람을 한 명 볼까 말까요. 그래서 담배 피우는 사람이 없고 두 번째 없는 거는요 프랜차이즈가 없어요. 외국에 가면 제일 흔한 게 뭡니까? 스타벅스잖아요. 그거는요 외국의 프랜차이즈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피자헛이라고 있긴 있는데 이게 피자헛이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진짜 같기도 하고 가짜 같기도 하고. 그래요. 피자헛이 있는데 딴 거는 하나도 못 봤어요. 진짜 같기도 하고 가짜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안경 낀 사람 없고요. 안경 낀 사람이 왜 없냐 하면은요 원래 지금도 정기보험률이 5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에디오피아가 우리나라 6.25 때 도와주러 왔잖아요. 제가 생각해도 잘 싸울 것 같아요. 왜냐? 안경 끼우는 사람이 없는데 아니 이게요 눈이 밝아요 안 밝아요? 자기들은 4.0이래요. 그러니까 밤에 있잖아요. 뭐가 하여튼 걸 신지 하여튼 걸 잘 보여요. 안경 낀 사람 없고 눈 밝으니까 담배 피우는 사람 없고 프랜차이즈 없고 그 다음에 그 없는 게 세 가지잖아요. 많은 게 뭐가 많은가 하면은요 우리 있잖아요 시리즈로 있잖아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여섯 분, 일곱, 여덟 분 명수로 우리가 이제 남자 측면에서 이쁘잖아요. 에디오피아 가면 전체가 다 이뻐요. 여튼간에 시바의 후손이라 그런지 여튼간에 남자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야 이쁘네. 근데 그 이쁜 데가를 계속 반복해요 안 해요? 계속 반복해요.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시바의 후손이고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의 모든 서남아시아에 잘 사는 인간들이 거기에 올 정도면은요 대단히 미녀가 많아요. 두 번째 애들이 많아요. 미녀가 많고 애들이 많고 그 다음에 못 사는 나라잖아요. 못 사는 나라는 뭐가 많습니까? 첫 글자는 거자고 두 번째 글자는 지자고요. 그래가지고 거리에요 사실로 말하면 널려 있어요. 이 빈부격차가 심하니까 애들이 시골에
9명, 10명이잖아요. 9명, 10명 낳는 거는 산하 제한이 안 되기 때문에 낳고, 걔들을 낳아야 노동력을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 못 먹고 사니까 어디로 가요? 도시로 오는데, 구두 닦기 안 하면은 거의 어떻게 됩니까? 거리에 동냥을 해요. 그래서 미녀가 많고, 거지가 많고, 애들이 많고. 그래가지고 에디오피아의 특징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해외 봉사활동이 필요한데, 우리가요, UN 무역개발회의 선진국 그룹으로 진출을 했는데, 지구 역사상 처음이랍니다. 그러니까 원조를 갔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가 처음이래요. 처음인데, 그러면은요, 우리가 이제 결처보온이란 말이 있잖아요. 결처보온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잖아요. 그럼 해야 되는 기준이 뭐냐 하면 GNI라고 그로스 내셔널 인컴이라 가지고 국내 총 소득의 몇 프로 정도를요 해외에 지원을 해야 되냐 하면은 0.7%를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의무적으로. 우리는요 0.3%, 0.4% 정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후진국에서 유일하게 선진국이 된 나라예요. 우리 그 기밀 하면 뭐 생각납니까? 기밀. 박치기잖아요. 그 박치기를 어디서 했습니까? 장충체육관에서 했죠. 그거요. 우리 돈이 없고 기술도 없었어요. 그래서 필리핀이 돈하고 기술하고 제공하고 미팔군하고 협력해서 도와줬어요. 우리는 장충체육관 질 형편도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61년도에 이제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잖아요. 목표가 하나 생겼어요. 목표가 뭐냐? 한 가지예요. 필리핀만큼 살아보자. 그래서 만든 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가 필리핀이었었는데 필리핀 아직도 GDP가 몇 달러입니까? 2,000달러, 3,000달러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갈수록 내려와가지고 우리가 필리핀을 목표로 해서 살았는데 우리는 3만 달러 넘었고 필리핀은요 3,000달러도 안 되는데 최근에요 큰일 날 일이 생겼네요. 왜냐? 우리나라가 15년 뒤로 가면 필리핀보다 못 산대요. 왜? 인구가 없어서. 필리핀은 90% 이상이 가톨릭 국가죠. 필리핀에 가면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가족이. 기본적으로 8명에서 10명이거든요. 가톨릭 국가니까 8명이 10명인데 나중에 얘들이 어떻게 됩니까? 한국에도 오고 미국에도 오고 똑똑한 아들은 미국에 공부하러 가고 안 그러면요 인력으로 가고 뭐 해가지고요 15년 뒤에는 우리가 필리핀보다 못 산답니다. 그렇게 나는 국력이 중요해요. 근데 에티오피아도 인구가 1억 2천인데가 자가 문자가 있고 해가지고 좋아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25 참전을 에티오피아에서 했어요. 예. 우리가 에티오피아가 한국에 와서 253번을 싸운 것 같아요. 에티오피아가 한국에 와서 253번을 싸웠는데 몇 번 졌을까요? 에티오피아가 뭐 북한하고 중국하고 싸웠잖아요. 몇 번 졌을까요? 한 번도 안 졌어요. 왜냐하면은 에티오피아 황제가 한국에 보낼 때 근위대를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황제가 명령을 내렸어요. 너희들은 한 발도 물러서지 마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이 무기체계가 달라가지고 훈련을 받아가지고 전선에 투입됐는데 아니 할 때마다 이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군이 머리를 썼어요. 1차 방어선 에티오피아, 2차 방어선 한국, 3차 방어선 자기예요. 그래가지고 안 죽었어요. 근데 에티오피아가 와가지고 우리가 보통 실종 군인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에티오피아는 실종 군인이 한 명도 없어요. 아까 우리가 푸드셰어에서 음식을 나눠 먹죠. 동지액 하는 게 너무 강해가지고 사람이 죽으면요 그 사람을 못 데리고 오면 발을 안 움직여요. 그래서 에티오피아가 한국에 와서 253번을 싸웠는데 한 번도 안 졌다. 이 유일한 6.25 전사 승전 기록이에요. 두 번째 전사자가 6천 몇 명이 와가지고 전사자가 200 몇 명인데 실종자가 한 명도 없다. 그래가지고 에티오피아가 6.25 참전을 했잖아요.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요 75년도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공산주의로 바뀌었어요. 공산주의로 바뀌니까 한국전 참전하는 사람은 뭐가 돼요? 역적이 되는 거라. 왜냐? 북한 사람이 진정한 코리안이고 한국 사람은요 역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 참전 사실을 숨겼어요. 왜냐? 잡혀가니까. 그래가지고 못 살고 어려우니까 우리가 무조건 뭐 해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제가
결초보온을 하려고 풀을 묶으려고 가니까네요. 문제가 있네요. 구두를 신고 가가지고 땅이 질어가지고 들어가지를 못하네. 제가 아까 한 16일 정도 있었는데요. 갔을 때가 우기예요. 하루 빼놓고 비 다 왔어요. 지금이 우기라서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장화를 가져가야 되는데 제가 장화를 못 가져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만약에 에티오피아를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자기가요 발전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현재의 나, 미래의 나를 한번 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돼요. 고민을 하게 되면서 내가 좀 더 뭘 해야 되겠다. 사회에 대해서 기여를 하게 되겠다. 이렇게 사람이 좀 변하게 돼요. 왜냐? 우리 있잖아요. 공부를 최고로 잘해서 제일 좋은 데 가면 어디입니까? 서울대에 나와서 제일 좋은 데 가면 한국은행 가면 제일 좋거든요. 에티오피아에서요, 제일 똑똑한 사람은 아디스 아바바 대학 경제금융학과를 가지고 커머셜 뱅크 상업은행에 가면 최고로 성공한 거예요. 근데 한 달 봉급이 $100 정도 내외거든요. 근데 우리가 호텔에서요, 하룻밤 자면은 $120거든요. 호텔에서 커피 하나 마시면 커피 값이 비싸요. 그래가지고 호텔에서 이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또 있으면은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느낌이 이래요. 저 인간들 말이야. 내 한 달 봉급보다 하루에 더 쓰는 인간들 뭐하고 있어? 욕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하고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사람이 좀 겸손해지고요. 뭔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 다음에 인류의 실현. 그렇죠. 그죠? 인류는 다 잘 살아야 되는데 세계에서 뭐 193등 정도니까 좀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 때문에 기회. 우리가 가는 사람 도와주고 이래 그런 게 있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경제법칙. 우리가 옛날에 많이 도움을 받았잖아요. 그 먼 나라에서 우리 도와줬는데 우리도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해외 봉사활동이 필요하고, 일단은요, 젊은 분들은 우리 두 분 잘 들어보세요. 젊은 분들 있잖아요. 뭐 코이카나 코피아나 어디 다녀왔다 하면은요, 일단은 면접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 이기심이 어떻게 됩니까? 해외 봉사활동으로 승화되어가지고 두 분은 이기심이 없고 자의심만 있는 것 같아. 애기애타를 실천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해외 봉사활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면접하고 이런 거 하는데, 그럼 우리가 해외 봉사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구체적으로 하는 방법은, 코이카에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전문가로 가시면 돼요. 전문가로 가시면 되고, 젊은 분들은 뭐로 가야 돼요? 자원봉사자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코이카에 만약에 자원봉사자 하기 싫다 그러면 코이카 고시라 해요. 코이카 직원으로 들어가는 게 고시보다 더 어려워요. 왜냐? 직원으로 들어가는 순간요, 그 나라에 가면은 우리가 돈을 쓸어 왔잖아요. 누구든지 다 만날 수 있어. 뭐 에티오피아 뭐 장관 뭐 그냥 전화만 만나줘요. 왜냐? 두 분인데 뭐 좀 받아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코이카의 직원이 된다, 정규 직원이 된다 하는 거는요, 일단 나가는 순간요, 자기가 최고예요. 그래서 자원봉사 하기 싫으면 코이카 시험 치면 돼. 그 다음에 코피아 가는 거는 우리가 농업 부분에서 에티오피아의 국영방송에 우리나라 농업이 나왔는데 한국 사람은 부지런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건기우기가 있기 때문에 1년에 몇 번 농사를 지어요? 한 번 지어요. 근데 우리 농촌진흥청에 가서 몇 번 시연을 했나? 오기작을 시연을 했어요. 오기작을. 그러면 한국에서 농사 잘 짓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코피아거든요. 그래서 코피아도 웬만한 나라에 다 있어요. 그래, 거기 가서 봉사해서 봉사가 돼요. 그 다음에 경상북도 하면은 뭐가 있습니까? 새자로 시작하는 거. 새마을 봉사단 있죠. 거기 웬만한 사람은 갈 수 있어요. 지원을 하면. 지금 제 아는 사람도, 대구에서 초래 기롱에서 소 키우는데 새마을 봉사단으로 해서 세네갈인가 어디 가 있대요. 어떻게 가냐 하니까 신청하면 대대역 하더라고. 그래서 새마을 봉사단으로 가고요. 그다음 시군 지자체가 뭐 칠곡군은 어디 하고요? 에티오피아 하고, 그 다음에 의성군은 몽골하고 해가지고 시군 단위에서 나라하고 그걸 맺대요. 그래가지고 파견 근무도 가고 자원봉사도 가고 많이 갈 수 있는 구조가 돼 있어요. 그래서 가면은 되고, 각종 해외 지원 단체인데 우리도 예를 들면은요,
에더페아하고 MOU를 맺어가지고 우리 흥사단 지구를 에더페아에 만들어서 우리 뭐 있잖아요. 우리 돈 2만 원, 만 원 받는 거예요. 그거 말고 우리가 이제 해가지고 그하고 MOU를 맺어서 뭐 하면 돼요. 우리가 이제 지원을 할 수도 있고 각종 해외 지원 단체에 줄 수도 있지만 해외 지원 단체에 주면 우리가 10,000원 주면 거기 얼마 갑니까? 3,000원 정도가 갈까 말까예요. 왜냐? 그 돈 거두는데 광고해야죠. 직원들 뭐 해야 돼요? 직원들 월급 줘야죠. 그래가지고 30%도 안 가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MOU를 맺어서 간다 하면은요, 70, 80% 안 가겠나, 그죠? 그래도 우리 여 가는데 자기들이 갈 수는 없잖아요. 그거라도 지원해주면은 그 사람들 혜택은 엄청나게 크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또 가야 되긴 또 가야 돼요. 근데 가야 되겠나 싶어가지고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또 가게 되면은요, 한번 고민해 볼게요. 그쪽의 단체하고 MOU를 맺어서 우리가 갈 수 있는지.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대학이나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갈 기회가 많죠, 그죠? 대학이나 직장 생활 하다 보면은 봉사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경북대를 가든 계명대를 가든 서울에 가든 가면은 해외에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겨요. 봉사활동. 다른데 예를 들면은 우리 박민근 우리 단우님이 태권도를 잘하잖아요. 그럼 태권도 교관으로 가면 인기가 제일 좋아. 아침에 나가서 뭐 해요? 애들 모아놓고 태권도 시범을 딱 보여줘요. 그게 끝이라. 그래가지고 또 휴가가 있어. 휴가는 뭐 해요? 또 좋은 데 가서 휴가도 한번 하고. 그게 이제 태권도 잘하는 사람이 봉사예요. 우리 김민단우님이 예를 들면은 영어 좀 할 줄 알잖아요. 그럼 아침에 30분 1시간 영어 수업 해주고 오후에 한번 해주면은요, 다른 사람이 수십 명이다. 우리 뭡니까? 티처 닥터 해가지고 막 수십 명이 따라가지고 내가요, 정말로 이렇게 대우를 받아도 되나 싶어요. 그래서 대학이나 직장, 그 다음에 기타는 여러분이 이제 스스로 이제 하셔도 되고 뭐 그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약 및 결론인데요. 우리 해외를 나가면 경험을 통해 이해의 폭을 넓힐 수가 있어요. 뭐 제 얘기 들어보면 대충 느낌은 오잖아, 그죠? 그래서 이해의 폭. 근데 제가 지금요, 오늘 좀 바빴거든요. 왜 바빴냐 하면 오전에는 영남대학교에서 특강을 했어요. 오전에 뭐 사학교에서 작성 및 발표 방법에서 열심히 특강을 했어요. 오후에는 경북과학대학 있죠. 그거 가서 또 열심히 특강을 했어요. 천년 식품 제조업체의 마케팅 전략술과 성공 경영에 대해서 열심히 강의를 했어요. 4시간 강의하고 왔어요. 지금 강의하는데 제가 제정신입니까? 제정신이 아닙니까? 제정신이죠, 그죠? 아니, 제정신이죠. 근데 지금이 중요해요. 저는 세상을 살면서 좀 나라를 좀 많이 다닌 것 같은데,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있잖아요. 미녀가 에더페아인 줄 알았는데 우리 흥사단에 계신 분이 더 이쁘시네요. 하여간에요. 제가 항상요, 머릿속에는 에더페아 생각났는데 오늘 쭉 제가 보니까 야, 흥사단이 최고네요. 제가 아직 제정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이 중요한데, 제가 보세요. 흥사단이 이렇게 좋다고 하는 거, 대한민국 미녀는 다 멋있다고 하는 거. 물론 우리 박예관 잘생기셨어요. 자, 그 다음에 베푸는 삶 있잖아요. 베푸는 삶은 건강에도 도움돼요. 그 다음에 자기가요, 또 세상이 복잡했으니까 돈도 생겨요. 그 다음에 평판도에서도 긍정적이에요. 예를 들면은 제가 1년에 한 7군데 계속 후원을 해요. 후원을 하는데 저는 이제 1년에 코로나 이전에는 한 7만 킬로 탔고, 지금은 연간 5만 킬로 정도 타요. 강연을 쭉 다니고 컨설팅을 다니고 그렇잖아요. 저는 죽는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왜냐? 저인데 정기적으로 받는 분들이 서울 갔죠, 추석 갔죠, 요 받는 분들이 제가 죽으면 못 받잖아요. 그래, 그분들이 항상 저를 걱정해줘요. 그게 건강 증진에 도움돼요. 이준석이 죽으면 안 된다. 저희가 들리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건강 증진 또 있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예를 들면은 제가 경북대를 나왔는데, 경북대는 경북에서 제일 좋잖아요. 경북해봐야 지역 얼마나 작습니까? 영남은요, 영남 지역에서 제일 좋잖아요.
영남대학은 영남 지역에서 제일 좋지만 대구대학은요, 대구서 최고잖아요. 그래서 좋아요. 근데 경북대학교를 나왔으니까 이제 학교에 기부를 계속 했어요. 총장님이 걱정이에요. 왜냐? 저 사람 저리다 망할까봐. 그래가지고 저 불러요. 그 기숙사 경영진단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수익이나 평판도에도 도움이 돼요. 그 다음에 봉사활동의 의미를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봉사는요, 우리가 일단은요, 받는 것보다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봉사활동을 잘하는 사람은요, 그거에 뭐 합니까? 거의 뭐 광적으로 그래 하더라고요. 체험을 많이 한 사람은 몇 번 해요. 아니, 체험이 아니고 이거 뭡니까? 이거 피 많이 꼽아준 사람. 그런 사람은요, 200번 300번 해도 더 하고 싶다 그래야 돼요. 그죠? 그래서 봉사활동도 국내에서 해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여기 봉사는 마인드가 많지만, 만약에 이제 해외나 이런 데도 나가보면은요, 훨씬 좋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삶의 목표 설정과 달성을 위한 지속적인 경주에서 국내든 해외든 봉사활동을 해보면, 요번에 포항에 몇 분이 갔다 오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갔다 오면은요, 정신무장도 되고, 또 내일에 대한, 뭐가 됩니까? 준비가 되겠죠. 그죠? 준비가 돼서. 그러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하여튼간에, 저는, 하여튼 연락처는 이런데 궁금한 내용은 없으시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궁금하거나 의문사항요. 궁금하거나 의문사항.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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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는 필리핀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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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요. 예. 예. 그게요. 예를 들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김정일 총통을 맞아 죽었잖아요. 허리띠를 보니까 허리띠가 너무 노쇠돼가지고 끊어질라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 집에 비밀 금고가 없어요. 돈을요, 개인을 위해서 하나도 안 썼다는 얘기라. 근데 마르코스는요, 이멜다 여사가 제일 많이 썼고, 그 다음에 자기가 많이 썼고, 필리핀이라는 나라는요, 이게 우리로 말하면 가문이라 하는데요. 그 스페인 그 지배를 많이 받았잖아. 필리핀은요, 국민이 움직이라는 게 가문이 움직여요. 그 가문들은요, 국민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뭐 하는 거예요? 정치인이나 뭐나 다 개인적으로 빼내기 바쁘지. 그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을 한다 하는 거는요, 지도자의 리더십, 사명감이 필요한데, 그날 우리 후진국으로 갈수록 제일 웃기는 거, 세계에서요, 돈을 제일 잘 찍어내는 나라가 어딘지 압니까? 우리나라잖아요. 근데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돈을 찍으려고, 적폐공사에 돈 찍으려고 문의를 하잖아요. 제일 웃기는 게 뭔지 압니까? 찍었는 거 배를 더 찍어달래요. 왜? 자기 하려고. 그게요, 후진국의 지도자의 리더십이라. 그러니까 우리하고 기본적으로 생각이 틀려요. 우리는 그래도 뭐 어쨌거나 나라, 국가가 있는데, 그거는요, 아까 80개 인종이잖아요. 80개 인종이니까, 아니, 저거 돌보기도 바빠요. 저거 돌보기도. 그러니까 나라니 뭐니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예를 들면은 제일 부족한 게 수도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성도 문제예요. 자, 여기 가면은요, 수도가 네덜란드가 파준 게 있어요. 고장났어요. 여기는 미국이 있고 한국이 있어요. 그러면은 고치라고 하면은요, 다른 나라가 또 파준대요. 그 국민성도 문제고, 지도자의 리더십도 문제고. 예를 들면은 에티오피아가 내전이 일어났는데, 내전이 일어난 이유가요, 티그리라고 북쪽에 있는 종족이 인구수는 적은데 이 지배를 했어요. 지배를 했는데, 예를 들면은 딸딸이라고 인도차가 한 개 오면은 그 세금을 영부인이 가지고 가요. 차가 수입되면은 세금을 또 다 떼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모든 시스템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부정하고 부패로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나라가 잘 될 수가 없죠. 그나마 이 나라가 한 가지 희망이 있는 거는요. 교육에 대한 투자를 좀 해요. 교육에 대한 투자. 문맹률이 50%인데 문제는 초등학교 진학률이 90%인데 졸업률은 50% 내외. 중학교 진학률이 60%인데 졸업생은 20% 내외. 그게 문제지. 나머지는요. 이게 모든 나라가 잘 되고 못 되고는요. 지도자의 리더십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잘 사는 나라 보세요. 싱가포르 지도자 했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중국도 그렇고 장개성요.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는 지도세가 청렴했다. 그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또요, 뭐 궁금한 거 또 있습니까? 예, 메일로 합시다. 아니, 제가 강의를요, 사실 제 전공 분야는 잘하는데 비전공은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아니 강의를 하면서도요, 재밌습니까? 아니, 요 앞에 이 두 분 있잖아요. 두 분인데 제가 민폐를 끼치지 않았나? 이분들도 후회스럽네. 여튼 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기회 되면 또 뵙겠습니다. 예, 바쁘신 가운데 특강을 준비해 주신 이순석 단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거를 말씀드리면 요즘에 본부 공의원 선거 기간입니다. 그 투표권 있으신 통상단원분들께서는 향후 전자투표 또 우편투표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대회 일정 앞서 말씀드렸지만 10월 15일, 16일 토요일, 일요일 1박 2일로 화순 금호 리조트 장소가 잡혀져 있습니다. 향후 그 프로그램 자세한 일정 나오면은 또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반기 그 전국 산행 대구 지부에서 또 하게 되었습니다. 예, 대구 지부 와이카 산악회에서 11월 13일 일요일 비슬산입니다. 예, 지부에 계신 많은 단호 회원분들께서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이런 게 있는 별지가 또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을 텐데요. 저희가 예중에 그 대구 어디까지 가봤니라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목표가 총 60편의 기행문이 접수가 돼야 되는데 현재 18편으로 참 목이 마릅니다. 그래서 혹시 대구를 탐방하고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은 한번 기행문을 한번 써주시면은 소정의 원고료 4만 원, 한 가족이 4명이다 하면 16만 원. 그날은 소고기 파티를 할 수 있습니다. 예, 한 편씩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써주십시오, 진짜. 너무 없어서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있습니다. 예. 나머지는 다음 카페나 홈페이지를 통해 좀 참고해 주시고, 아직 다음 카페에 가입을 안 하신 분들이 계세요. 예, 그래서 저희 흥사단 소식이나 이런 것들을 다음 카페에서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 다음에 들어오셔서 대구 경북 흥사단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카페에 이렇게 등록 회원 가입을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코로나19로 희락회 윤회학수 정의론수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광고입니다. 원래에 처음 오신 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으신가요? 없으시면은 서울에서 참여해 주신 조성수 단원님 일어나셔서 소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인사 올리겠습니다.
단우 조성도입니다. 제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아까 그 광고 시간에도 그 공의원 선거 관련해서 홍보가 있었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금년 말에 이사장 선거로 이어지는 그러한 공의원 선거가 되겠습니다. 금년 말에 있게 될 이사장 선거에 제가 고심 끝에 출마를 좀 하기로 하고 마음을 정하고 여러 가지 흥사단의 미래를 지금 여러 단원님들의 뜻을 좀 제가 듣고 그 다음에 제 나름대로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이사장 선거에 좀 나섰습니다. 이렇게 제가 마음을 좀 정하고 난 마당에 전국에 계시는 단원님들한테 그 말씀을 좀 올리고 그 다음에 우리 단원님들 모두가 지금 오늘 흥사단의 상황에서는 흥사단의 미래에 대해서 큰 걱정을 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지난 거의 3년 동안 코로나의 어떤 상황 속에서 그리고 또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마는 흥사단에서는 3대 운동 본부 중에 한 곳에서 내용이 한동안 계속됐습니다. 지금도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고 이런 2중 3중의 어떤 우리가 홍역을 치르는 동안에 우리 흥사단의 모든 것들이 다 약화되고 그래서 과연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 흥사단이 21세기 흥사단으로 나갈 수 있을까? 우리가 흥사단 100주년을 맞아가지고 우리 흥사단은 새로운 미래로 나가야 된다. 이런 각오로 임해왔습니다만은 그것은 아직 도달하지 않았고 이런 홍역을 치르면서 과연 앞으로 우리가 발전적인 흥사단의 미래로 나갈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걱정이 아주 심합니다. 이렇게 특별히 위기감이 고조되어 있는 시기에 치르는 이사장 선거라서 이번 이사장 선거는 우리 흥사단으로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선거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회가 되는 대로 단원님들을 찾아뵙고 어떤 점들을 걱정하고 계시는지 또 무엇을 절실하게 또 원하고 필요로 하시는지 이런 말씀을 좀 듣고자 이렇게 원래의 자리에 이렇게 참석들을 좀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 마침 참석을 해보니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오늘이 창립 58주년이 되는 그런 날이어서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이 정말 한편으로 감동도 받고 또 한편으로 잘 왔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적인 그런 제한도 있고 해서 제가 뭐 길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제가 우리 지금 현재 공의원으로 계시는 우리 신정식 단원님으로부터 또 말씀을 전해 듣겠고 또한 우리 지부장님, 대표님 또는 또 다른 분들로부터 최현복 단원님이나 이런 분들로부터 또 의견을 제가 전해 듣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여러분들께서 기회가 또 있을 테니까 단대회 그런 식도 있고 그때 앞으로 흥사는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어떤 절실한 어떤 희망 또는 정책적 제언이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그 뜻을 잘 헤아려서 잘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부탁 말씀드리면서 또 저한테 큰 책무가 주어지게 되는 이 마당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우리 단원님들의 어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렇게 제가
단원님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대표님께서 이렇게 특별히 좀 배려해서 주선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예, 다른 처음 오신 분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현민정 선생님이랑 이문정 모셨거든요. 빙그레 여성의 회원이고요. 우리 현민정 선생님 지금 후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네, 처음 오셔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주 갖게 되면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뭐 멘토링에 20만 원 또 후원도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정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자주 뵙겠습니다. 네, 더 없으신가요? 그러면 분과 및 단원 광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513차 와이카 산행 이번 일요일입니다. 8시 30분에 방송을 했습니다. 화룡산 제일 높은 봉우리에 올라옵니다. 그리고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사실은 차를 가지고 올라가서 1시간 정도만 올라가면 많이 참여해 주시죠. 왜냐하면 2달 후에 와이카 전국 산행도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강의한 이순선 강의 죽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와이카 산행에 파풀로 꼭 4명씩 참여하십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네. 빙그레 여성회에서 광고합니다. 9월 23일 42차 월제를 하는데요. YWCA에서 직원들이 파견 나와서 친환경 제품 만들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빙그레 여성의 회원이 아니더라도 여성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면 무료로 친환경 제품 만들어 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7시 꼭 기억하시고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서성길 단원님. 예, 제120차 대원 법사 아카데미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7시 대구 경북 금사랑 단천회의실에 있겠습니다. 보수는 역사 앞에서 김성칠 창기에서 출판된 서적입니다. 발표자는 서정춘 단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한때 백발서생으로 이름을 날리셨었는데 오늘 보니까 발생머리를 역사를 모르는 자는 미래가 없다고 했습니다. 오셔가지고 아까 빙그레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평소에 또 독서 아카데미 참여 안 하셨더라도 좋은 작품으로서 명강의가 펼쳐질 예정이니까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없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장으로 오늘 참여를 못하신 임병욱 부이사장님이 포항에 태풍 관련해서 피해 복구 관련해서 봉사활동 건에 대해서 건의를 해주셨는데요. 그 관련해서 김상경 대표님하고 간단하게 이렇게 의견을 모아봤는데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복구 관련해서 준비가 너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향후 발생될 그런 자연재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조금이라도 조직을 만들어 놓는 게 조금은 준비가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번에는 참여를 하지 못하지만 그런 조직을 이번 임원회의에서 고민을 좀 해서 향후 그런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저희들이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예, 다음은 단우의 노래 재창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죠. 코로나19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며 10월 14일 원래에서 뵙겠습니다. 이상 거수로 마치겠습니다. 거수 바로